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 탈무드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자신의 밥값은 스스로 내고 때로는 남의 밥값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신이 먹은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남을 돕고 그들의 밥값을 내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내 밥값을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주저하지 말고 조건을 달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은 진심을 담아 확실하게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언제나 자신이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면 도와주는 일도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100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평소에 베푼 선행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삶에서 갑작스러운 위기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평소에 쌓아놓은 선행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평소에 선한 일을 해왔다면 위기 속에서도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당신을 돕고 지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험담이나 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을 쌓아두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의금은 넉넉히 내라. 사람은 슬픔에 빠졌을 때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조의를 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진심을 담아 조의금을 내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큰 것을 줄 수 없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꺼이 내는 조의금이야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에 밝은 빛이 돈다. 기부는 물질적인 부유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면 그 기부가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풍요를 가져옵니다. 물질적으로 큰 것을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액수라도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정신입니다.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밝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얼굴에 밝은 빛이 돌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옷을 단정히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직장 밖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라. 한 직장 내에서만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고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직장 외부에서의 교류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 내에서의 논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논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고집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하면서 함께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함부로 쓰지 마라. 회사의 자산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면 그것이 결국 회사와 당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회사의 자산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남의 기획을 함부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기획서를 떠올려 보라. 다른 사람의 기획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기획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자신이 제시한 기획이 완벽한가? 자신이 비판하는 기획서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짚어보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획을 존중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비원, 청소부, 식당 종업원을 존중하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과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라. 새로운 인연도 중요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는 깊이가 쌓이고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래된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뜻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에 시달리며 살아가지만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이 쌓여 결국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가 진정 절실한 것인지 자문하라. 기도는 단순히 습관이나 의례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절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인지 자문해 보세요. 기도가 단순히 반복적인 말이 되어버리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며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습관적인 기도는 마음을 흐트러뜨린다.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진지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진정성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의미만 남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깊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풍요는 단지 물질적인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한 풍족함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가 진정한 풍요를 가져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이나 불행에서 행복으로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행복은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불행에서 다시 행복으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불행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라.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행동을 통해 배워야 하며 그 배움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손함이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절과 겸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지혜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자로 불리지만 어리석은 이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나 업적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리게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도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 존재가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늦잠 자고 낮부터 술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귀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이 중요해지고 결국 그날들이 모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낮부터 술을 마시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나 무의미한 시간 보낼 때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큰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협력은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성취를 이뤄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지금 힘든 상황이나 불행에 처해 있다고 느껴질 때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행의 끝은 없고 그 속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재의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며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반면 패자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으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다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며 겸손한 자세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돌아와서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향수를 뿌릴 때 그 향기가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마음에 좋은 향기를 남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배웠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흔들어 떨어뜨리는 야생마와 같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배움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타는 야생마가 격렬하게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배움이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불평을 보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과 행동만큼이나 그가 어떻게 돈을 쓰고 불평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불평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로 성격이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 하면서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속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피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피하는 방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지식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낼 목적이 아닌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입니다. 피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그 안에서 얻는 교훈은 진정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생긴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진정한 애정은 순수하고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이거나 조건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애정은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나 애정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고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해야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 탈무드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자신의 밥값은 스스로 내고 때로는 남의 밥값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신이 먹은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남을 돕고 그들의 밥값을 내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내 밥값을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주저하지 말고 조건을 달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은 진심을 담아 확실하게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언제나 자신이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면 도와주는 일도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100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평소에 베푼 선행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삶에서 갑작스러운 위기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평소에 쌓아놓은 선행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평소에 선한 일을 해왔다면 위기 속에서도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당신을 돕고 지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험담이나 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을 쌓아두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의금은 넉넉히 내라. 사람은 슬픔에 빠졌을 때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조의를 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진심을 담아 조의금을 내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큰 것을 줄 수 없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꺼이 내는 조의금이야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에 밝은 빛이 돈다. 기부는 물질적인 부유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면 그 기부가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풍요를 가져옵니다. 물질적으로 큰 것을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액수라도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정신입니다.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밝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얼굴에 밝은 빛이 돌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옷을 단정히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직장 밖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라. 한 직장 내에서만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고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직장 외부에서의 교류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 내에서의 논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논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고집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하면서 함께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함부로 쓰지 마라. 회사의 자산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면 그것이 결국 회사와 당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회사의 자산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남의 기획을 함부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기획서를 떠올려 보라. 다른 사람의 기획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기획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자신이 제시한 기획이 완벽한가? 자신이 비판하는 기획서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짚어보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획을 존중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비원, 청소부, 식당 종업원을 존중하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과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라. 새로운 인연도 중요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는 깊이가 쌓이고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래된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뜻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에 시달리며 살아가지만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이 쌓여 결국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가 진정 절실한 것인지 자문하라. 기도는 단순히 습관이나 의례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절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인지 자문해 보세요. 기도가 단순히 반복적인 말이 되어버리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며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습관적인 기도는 마음을 흐트러뜨린다.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진지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진정성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의미만 남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깊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풍요는 단지 물질적인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한 풍족함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가 진정한 풍요를 가져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이나 불행에서 행복으로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행복은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불행에서 다시 행복으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불행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라.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행동을 통해 배워야 하며 그 배움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손함이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절과 겸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지혜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자로 불리지만 어리석은 이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나 업적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리게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도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 존재가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늦잠 자고 낮부터 술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귀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이 중요해지고 결국 그날들이 모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낮부터 술을 마시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나 무의미한 시간 보낼 때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큰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협력은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성취를 이뤄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지금 힘든 상황이나 불행에 처해 있다고 느껴질 때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행의 끝은 없고 그 속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재의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며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반면 패자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으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다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며 겸손한 자세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돌아와서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향수를 뿌릴 때 그 향기가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마음에 좋은 향기를 남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배웠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흔들어 떨어뜨리는 야생마와 같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배움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타는 야생마가 격렬하게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배움이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각과 불평을 보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과 행동만큼이나 그가 어떻게 돈을 쓰고 불평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불평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로 성격이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 하면서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속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피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피하는 방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지식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낼 목적이 아닌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입니다. 피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그 안에서 얻는 교훈은 진정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생긴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진정한 애정은 순수하고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이거나 조건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애정은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나 애정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고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해야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 탈무드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자신의 밥값은 스스로 내고 때로는 남의 밥값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신이 먹은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남을 돕고 그들의 밥값을 내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내 밥값을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주저하지 말고 조건을 달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은 진심을 담아 확실하게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언제나 자신이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면 도와주는 일도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100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평소에 베푼 선행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삶에서 갑작스러운 위기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평소에 쌓아놓은 선행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평소에 선한 일을 해왔다면 위기 속에서도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당신을 돕고 지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험담이나 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을 쌓아두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의금은 넉넉히 내라. 사람은 슬픔에 빠졌을 때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조의를 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진심을 담아 조의금을 내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큰 것을 줄 수 없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꺼이 내는 조의금이야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에 밝은 빛이 돈다. 기부는 물질적인 부유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면 그 기부가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풍요를 가져옵니다. 물질적으로 큰 것을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액수라도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정신입니다.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밝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얼굴에 밝은 빛이 돌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옷을 단정히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직장 밖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라. 한 직장 내에서만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고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직장 외부에서의 교류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 내에서의 논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논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고집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하면서 함께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함부로 쓰지 마라. 회사의 자산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면 그것이 결국 회사와 당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회사의 자산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남의 기획을 함부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기획서를 떠올려 보라. 다른 사람의 기획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기획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자신이 제시한 기획이 완벽한가? 자신이 비판하는 기획서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짚어보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획을 존중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비원, 청소부, 식당 종업원을 존중하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과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라. 새로운 인연도 중요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는 깊이가 쌓이고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래된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뜻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에 시달리며 살아가지만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이 쌓여 결국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가 진정 절실한 것인지 자문하라. 기도는 단순히 습관이나 의례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절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인지 자문해 보세요. 기도가 단순히 반복적인 말이 되어버리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며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습관적인 기도는 마음을 흐트러뜨린다.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진지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진정성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의미만 남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깊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풍요는 단지 물질적인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한 풍족함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가 진정한 풍요를 가져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이나 불행에서 행복으로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행복은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불행에서 다시 행복으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불행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라.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행동을 통해 배워야 하며 그 배움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손함이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절과 겸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지혜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자로 불리지만 어리석은 이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나 업적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리게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도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 존재가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늦잠 자고 낮부터 술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귀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이 중요해지고 결국 그날들이 모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낮부터 술을 마시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나 무의미한 시간 보낼 때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큰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협력은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성취를 이뤄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지금 힘든 상황이나 불행에 처해 있다고 느껴질 때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행의 끝은 없고 그 속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재의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며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반면 패자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으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다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며 겸손한 자세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돌아와서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향수를 뿌릴 때 그 향기가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마음에 좋은 향기를 남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배웠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흔들어 떨어뜨리는 야생마와 같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배움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타는 야생마가 격렬하게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배움이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불평을 보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과 행동만큼이나 그가 어떻게 돈을 쓰고 불평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불평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로 성격이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 하면서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속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피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피하는 방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지식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낼 목적이 아닌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입니다. 피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그 안에서 얻는 교훈은 진정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생긴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진정한 애정은 순수하고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이거나 조건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애정은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나 애정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고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해야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